지난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1조 달러 무역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1조 달러 세계에서 9번째로 도달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의 고민은 2조 달러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50등 하다가 10등 하기는 쉬운데 반해서 10등 하다가 1, 2, 3등 가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조 달러까지는 열심히 왔는데 2조 달러까지 어떻게 가지? 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손이 사과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산업인데 이 사과를 키우면서 1조 달러까지 왔는데 여태까지는 1조 달러까지 다 왔는데 이 사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잘 안 크잖아요. 근데 커도 또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잘 크게 하기 위하면 종래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를 뚝 잘라보니까 사과를 칼로다 딱 잘라서 단면을 보니까 그 단면 속에 보이는 것은 대기업도 보이지만 중소기업도 보이고 또 중견기업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르게 보면은 여성기업도 보이고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도 보이고 아주 그런 기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식경제부는 사과의 크기를 키우는데 좀 더 액센트를 뒀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사과의 단면을 딱 잘라보니까 앞으로 사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대기업이 많은 역할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역할이 더 기대된다. 그래야 사과가 빨리 자라고 맛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가 사과의 크기에 몰두하는데 사과의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중소기업의 몫도 커집니다. 여성기업의 몫도 커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안에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영역을 크게 해도 사과가 자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조 달러까지 왔잖아요. 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이 사과를 빨리 키우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단면을 잘라놓고 보니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 쪽에 더 기대면 사과의 속도가 빨라지고 맛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오로지 사과가 커지기만 해도 맛이 있었어. 작을 때는. 그죠? 제가 너무 설명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도 생각해도 이거 되게 쉽게 하네. 따라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매우 머리가 나쁘신 겁니다. 이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분법적인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견기업은 여태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는데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여태까지는 소위 중견기업이었어. 근데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이 법에 나옵니다. 용어가. 다만 올해 해야 될 그런데 이 중견기업이 뭐냐면요. 뭐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대기업 중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과 재벌그룹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 재벌기업에 속하는 대기업, 재벌기업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이것은 이퀄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중견기업의 숫자가 약 1,300개예요. 그 위에 재벌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숫자가 1,300개예요. 대강 쉽게 표현하니까 1,300, 1,300 밑에는 이제 뭐 거의 300만 가까이 되죠. 그런데 제일 위에 1,300개의 일자리 창출 속도하고 수출 증가율보다 밑에 1,300개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율이 더 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저 위는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급박하게 늘어나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안정이 되고 자동화가 되고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중견기업은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중견기업이 앞으로 2조 달러를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견기업국이라는 것이 지식경제부 안에 생깁니다. 국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과의 크기에 있어서 앞으로 중견기업 쪽에다가 영양주사도 놓고 하면은 사과 크기가 더 빨리 자라고 더 실하게 자랄 거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와야죠. 장관님, 제로섬 게임인데 중견기업에다가 영양주사를 더 놓겠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에게 주고자 하는 영양주사를 뺏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냐에 대해서 저는 제로섬 게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과의 크기가 오늘 이 순간에 딱 정지가 되어 있다면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사과의 크기가 정지되어 있는데 중견기업 쪽에다 영양주사를 놓겠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의 영양주사를 뺏어가는 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과는 꾸준히 자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견기업 쪽에 영양주사를 놓으면 사과가 빨리 자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빨리 자라면 그 안에 중소기업의 영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제로섬 게임은 없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 중에는 소위 위장 중소기업이 꽤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중견기업으로 돼서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160개의 지원수단이 줄어들고 하니까 안 가. 분사하고 막 버텨.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그분들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게 중견기업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 중에 제법 큰 중소기업들이 이쪽으로 빠지면 결국은 중소기업에 갈 재원이 제대로 갈 곳에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기업국을 만들어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중기적으로도 중소기업에 이거를 도와주겠다는 거지만 또 짧은 시각으로도 중소기업, 위장 중소기업을 빼내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재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